여성분들이 폐경이 돼 가면서 갱년기 증후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시는데요. 이 증상 말씀하신 것 중에서 폐경이 완전히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제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폐경이 되고 나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그 노인 여인이 돼가면서 몸이 적응하는 과정을 나타나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거를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갱년기 증후군의 초기에는 생리가 뭐 갑자기 끊기는 건 아니고 양이 줄어든다거나 주기가 점점 불규칙해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생리 불순, 그다음에 뭐 생리의 어떤 리듬이나 양이 좀 깨지는 그런 증상이 먼저 나오는데 이분은 그런 뭐 멘트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증상으로 봐서는 갱년기 증후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갱년기 증후군을 약간 단계별로 좀 나눠보면 일단 초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생리불순 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말초 혈관을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조금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이 조금 실조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얼굴이 확 붉어진다거나 추웠다 더웠다 그다음에 가슴도 두근거리고 이런 증상이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혈액순환 장애가 있다 보니까 뭐 신경이나 근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데 뭐 근육통이 있다거나 뭐 어깨가 많이 무겁고 뭉친다거나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당연히 뭐 안 그랬는데 뭐 복부 비만 쪽으로 비만이 좀 많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신경경직과적인 증상으로 갑자기 뭐 화가 벌컥 나서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된다거나 불안하고 심하면 뭐 건망증도 굉장히 심해지는 증상이 일단 갱년기 증후군의 초기 단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기 단계로 넘어가면 여성 호르몬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조금밖에 분비가 안 되다 보면 이 피부 건조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다음에 손발도 저리고 되고, 그다음에 질 위축, 그다음에 뭐 요도 방광 쪽으로도 위축이 일어나서 갑자기 요실금이 생긴다거나 배뇨 장애가 생긴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만성 단계에 들어가면 이 여성 호르몬은 이 콜레스테롤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분비하게 되는 그런 기준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고지혈증 생기게 되고 고지혈증이 생겨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다 보면 뭐 당연히 동맥경화 생겨서 심혈관계 질환이 있을 수 있고 노인성 치매까지 이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갱년기 증후군이 있을 당시에 관리를 잘 해주시면 건강한 노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환자분의 같은 경우는 아직 만성적인 무슨 골다공증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증상은 아직 없으신 걸로 봐서는 만성 단계까지는 아직 뭐 발전을 안 하시고 초기에서 중기 넘어가는 정도로 보여져요. 그런데 나이를 보면 52세밖에 안 되셨는데 보통 요즘 환자분들을 보면 폐경이 아예 뭐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뭐 조기 폐경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한 50대 중반 정도 가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빠르신 것 같아요. 이걸로 봐서는 그다지 지금까지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갱년기 증후군의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한 노년을 맞으시도록 좀 권해보는데요. 한의학적으로 이제 갱년기 증후군의 관리 방법은 양방에서는 이런 뭐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린다거나 뭐 이렇게 오한과 발열이 막 땀나고 이런 게 뭐 이렇게 좀 심해지면 그냥 호르몬제를 그냥 손쉽게 뭐 이렇게 처방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호르몬제에 대한 뭐 부작용이 의외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여를 하셔야 되고 한방에서는 이 생식 기능에 보고가 되는 신장에서 선천적으로 갖고 나는 신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신정이 노화에 의해서 고갈이 되다 보니까 이런 갱년기 증상, 뭐 폐경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신정의 기능을 보충해주는 그런 한약을 쓰게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약침 중에서 면역 약침이라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수승화강 약침이라 그래서 자궁적으로는 신정을 보호하고 허혈이 떴을 때 화를 가라앉혀주는 그런 수승화강의 면역약침을 이렇게 환자들한테 지금 처방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정도씩 호르몬제를 쓰셨던 환자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이 여성분한테 한약요법과 더불어서 약간 면역약침을 조금 치료를 해보면 효과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식이요법 쪽에서 커피 조금 제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살도 찌고 피부도 푸석푸석 하시니까
너무 이렇게 맵고 짜거나 그다음에 약간 몸에 정체가 되는 밀가루 음식 조금 자제하시고 약간 담백한 음식으로 약간 노폐물을 잘 배출시킬 수 있는 식이요법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운동요법 되게 중요한데 당연히 이제 순환이 자꾸 안 되다 보니까 뭐 붓고 막 이렇게 많이 먹지 않아도 살도 찌고 그러시니까 유산소 운동 꼭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만성 단계로 넘어가면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골다공증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근력 운동을 자꾸 하셔서 이게 근육을 강화를 시키면 설사 넘어지거나 이렇게 하셔도 이 골절의 위험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적절하게 같이 꾸준히 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막 이렇게 땀 나고 막 이렇게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또 감정 조절도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꼭 찾으셔서 운동이 됐든 뭐 등산이 됐든 수다가 됐든 아니면 종교가 됐든 꼭 자기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으셔서 관리를 잘 하셔서 일단 건강하게 이 갱년기 시기를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이 설명을 좀 잘 해주셨는데 일단 이명이나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원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말씀하셨듯이 허증인지 실증인지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일단 허증은 뭐 소리가 아주 그러니까 노인분들 뭐 신정이 많이 뭐 기혈이 허하고 이런 분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굉장히 소리도 작고 그런 증상인데 이렇게 이 시청자분처럼 사이렌 소리처럼 크게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는 실증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MRI 검사 후에 말초성 어지럼증을 진단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MRI 검사로 말초성 어지럼을 아마 진단을 받으신 건 아니고 혹시 중추성일까 봐 뇌에 병변이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MRI를 찍으셨던 것 같은데 뇌에 병변이 아니니까 중추성이 아니니까 말초성이다. 근데 이제 말초성 어지럼증의 원인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죠. 아까 김진명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뭐 턱관절 장애, 그다음에 경추성인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기립성으로 이제 뭐 갑자기 순환이 안 되면서 몸은 일어났는데 머리 쪽으로 순환이 안 되는 이런 기립성 저혈압인 경우. 그다음에 가장 많은 경우 무슨 뭐 이석증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당뇨병성 신경병증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말초성인 경우는 다양하기 때문에 중추성이 아니라서 말초성으로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말초성이라면 조금 더 어떤 원인으로 말초성이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중추성, 말초성 외에 또 한 가지가 시민성이 있죠. 스트레스성으로 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명증이 심해지고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이런 경우는 사실 실증 중에서 화에 속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 화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실증 경우에 뭐 약간 소화 장애 때문에 담음이 생긴 경우도 어지러울 수 있고 그때는 담음을 치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상에 의해서 어혈이 생겼어도 이런 경우에도 어지러울 수 있는데 조금 더 화가 기본이 되지만 어떤 순환장애에 의해서 담음이나 혹시 또 외상에 의한 어혈이 있었는지 조금 더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 이 실증 치료를 실증에 해당되는 이명과 어지럼증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생활 면에 있어서는 첫 번째 이제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음식 중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열을 위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화에 의한 어떤 증상이기 때문에 음주나 흡연 절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커피나 녹차 같은 뭐 초콜릿 같은 카페인이 많은 음식 절대 이분한테는 맞지 않겠죠. 그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자세를 확 이렇게 일어났을 때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고개를 서서히 들고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지러우면 누우셔야 돼요. 누워서 이 머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조금 그렇게 눕는 자세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분은 아무래도 이 화를 끄는 치료 이 치료가 좀 중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눈과 목으로 같이 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우선 목을 고정하고 볼펜을 고개를 이렇게 주시하면서 흔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상하 좌우로 흔드는 운동을 하시면 세 분 원장님들이 뭐 다 비슷한 의견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족 냉증은 뭐 한증인 경우가 뭐 대부분의 경우인데 이분도 역시 한증에 해당되는 결로 봐서 앞선 원장님들처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뭐 한약 치료, 그다음에 뭐 뜸 치료, 뭐 조격, 반신욕 모두 다 좋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뭐 쑥차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쑥차도 좋고 저는 이런 환자들한테 생강차나 계피차를 조금 계속 장복을 하기를 좀 권하는데요.
생강차나 계피차는 대신에 이게 약간 공복에 드시면 속을 좀 이렇게 깎아내려서 굉장히 속 쓰리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절대로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후에 뜨겁게 하셔가지고 쑥차와 생강차, 계피차 이런 거 장복하시면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족 냉증으로 한의원에 오시는 뭐 환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자궁적으로 뭐 증상이 있으신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 치료 같이 해주면 당연히 손발도 2차적으로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의외로 뭐 소화기가 안 좋아서 한방에서는 비주사말이라 그래서 비위 기능이 사지를 이제 관장을 하는데 그 기능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순환이 안 돼요, 말단까지. 그런 경우에는 소화기 치료 같이 하다 보면 어느새 손발이 따뜻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아까 제가 생강차, 계피차, 쑥차 좋다가 있는데 이 전체가 몸이 차가우면은 그런 차가 분명 도움이 되는데 한쪽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뭐 기혈순환이 어느 쪽으로 뭉쳐 있어서 안 되는 경우에는 그거 잘못 드시면 굉장히 뭐 손발 떨리고 머리 어지럽고 뭐 굉장히 부작용 날 수 있으니까 본인의 몸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과연 몸이 전체가 찬 사람인지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뭐 전체가 차가우니까 해당되시는 분이지만 다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발이 차다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증상 다른 거 뭐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드시는 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이 성질이 차갑다, 찬 음식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온도가 찬 것도 문제지만 성격이 찬 음식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뭐 과일로 치면 뭐 수박, 참외 성질 차갑죠. 그다음에 곡류는 팥. 그다음에 보리, 메밀 이런 거 성질 차가우니까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채소 중에서는 오이나 미나리, 시금치가 성질이 차니까 이거는 생으로 드시는 거 조금 자제하시고요. 그다음에 육류 중에서는 돼지고기하고 오리고기가 성질이 차가워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음식 피하도록 하시고 회도 조금 안 좋으니까 조심하시는데 대신에 이런 성질이 차가운 음식을 오이와 부추를 같이 섞어서 뭐 오이 소박이를 만들면 그게 성질이 조금 완화가 되기 때문에 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돼지고기, 오리고기에 성질이 뜨거운 고추장을 섞어서 드시면은 성질이 차갑지만 그 성질이 좀 중화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